안녕하세요, 엑스모토입니다. 오늘은 포드 랩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지금 영상을 준비했는데, 포드 랩터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2세대가 되게 멋있게 디자인이 되었고 성능 또한 뒷받침을 해주는 자동차여서 그만큼 사랑을 받고 인지도가 많이 쌓인 자동차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포드 랩터가 이제 3세대로 진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생산이 시작되고 지금 저희 엑스모토에서도 포드 랩터에 대한 주문을 많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만약에 확보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드 랩터라고 하면 내구성이 강하고 튼튼하고 오프로드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름값이 얼마나 되는지 포드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F150 외에도 레인저에도 랩터화를 시켜서 레인저 랩터가 탄생을 했고, 심지어 이제 막 생산이 되고 있는 포드 브론코도 브로코 랩터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랩터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게 바로 F150 랩터 때문이죠. 랩터가 1세대에 처음에 발표가 되었을 때도 그때부터 사실 판매가 많이 되고 약간 이제는 아이콘으로 남아 있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은 그러한 그런 바하 레이싱, 그런 고속 오프로드형 픽업 트럭이 존재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F150 랩터는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시장, 세부적인 이 세그먼트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3세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형 랩터 역시 정말 강인하게 생겼죠. F150은 좀 더 고급스럽게 도심형 픽업처럼 생겼다면 랩터는 뭔가 더 터프하고 탱크 같은 튼튼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옆쪽으로 튀어나온 공격적인 팬더 플레어와 두툼하고도 큰 오프로드 타이어는 일반 F150 대비 17cm나 더 와이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화려한 사이드 데칼과 이 차가 얼마나 큰지 경고를 해주고 있는 이 앞뒤쪽에 위치한 마커 라이트까지, 이 모든 것들이 랩터를 외형적으로 터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신형 랩터의 앞쪽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일반 F150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F150에서 볼 수 있는 흰색 코너 LED 대신에 랩터에서는 랩터의 상징적인 앰버 컬러로 바뀐 모습을 여전히 신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쪽에 포드라고 적힌 디자인 역시도 신형에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고, 그릴 위쪽에 위치한 마커라이트의 디자인은 좀 더 두꺼워진 것 같은데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더 조화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후드 쪽의 디자인도 살짝 변경이 있었는데 에어벤트가 좀 개선이 된 것처럼 보이고, 후드의 스티커 모양도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뒤쪽에도 듀얼 배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랩터의 스포츠성이 담긴 뿌리를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는 듯 하고요. 뒤쪽 테일게이트 쪽에도 역시 크게 포드라고 적혀 있는 것도 여전하지만 사이드 그래픽은 좀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더 디지털스러운데 저는 이번 신형 거가 좀 더 멋있는 것 같네요. 휠은 17인치에 비드락을 장착할 수 있는 기능 당연히 있고, 타이어는 기본으로 35인치가 장착되어서 나오는데 이걸 순정으로 37인치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37인치 타이어를 공장에서 바로 출고하고 나오는 그러한 자동차는 이 F150 랩터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포드가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랩터를 구매한 사람들을 보면 원래 제공되는 35인치보다 더 큰 타이어로 바꾸길 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정 타이어 크기를 또 바꾸게 되다 보면 계기판 쪽도 어긋나고 서스펜션도 바꿔주던가 뭔가 리프트업을 한다거나 여러모로 손봐줘야 할 부분들이 좀 많고 돈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37인치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겐 정말 많이 편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37인치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더 큰 타이어를 장착함으로써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일단 큰 타이어가 들어가면 그라운드 클리어런스가 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오프로드에서의 성능이 좀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연비는 더 안 좋아지고 타이어 소음도 어느 정도 좀 더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프로드 성능이고 연비고 뭐고 사실 이렇게 큰 타이어를 원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멋있어서예요.
인테리어로 들어와 보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일반 F150의 실내와 거의 동일합니다.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둘 다 12인치 그대로 적용시켰고 안쪽의 전반적인 디자인이라던가 레이아웃 역시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랩터는 랩터만의 주황색 포인트들이 적용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휠 쪽에 12시 마크와 스티어링의 스티칭 그리고 대시보드 쪽에서도 주황색을 좀 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랩터에서는 두 가지 시트 컬러가 제공이 되는데 일단 검은색 컬러도 있고 군청색과 오렌지가 섞인 레카로 시트도 있습니다. 레카로 시트는 운전자를 좀 더 감싸 안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검은색 시트도 어느 정도 몸을 지탱해 준다고 기대하시면 되는데 랩터에 들어가는 모든 시트는 이제 뒤로 젖혀지는 그런 맥스 리클라인 기능은 제외됐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트를 제외하고 실내의 센터 콘솔, 도어 트림, 안쪽으로 접혀지는 이런 기어 시프터 이 모든 것들은 F150에서 그대로 물려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캐빈 안쪽의 면적 또한 동일합니다. 적지 않은 크기도 5.5피트 베드로서 포드 F150의 5.5피트 베드와 면적과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뒤쪽에 위치한 발전기의 최대 용량은 일반 F150에서의 이런 7.2kW 대신에 2kW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잠시 후에 파워트레인 얘기도 하겠지만 하이브리드에 딸려오는 이러한 엑스트라 그런 부수적인 배터리가 없어서 최대 전력이 좀 더 낮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 실외 디자인을 알아봤는데 사실 실내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실 거예요. 이번 신형의 인테리어가 훨씬 더 좋아졌다. 예전 구형은 좀 올드했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외형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 좀 더 소프트해지지 않았나? 좀 더 예전에 강인한 이미지가 사라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그렇게 처음 사진을 봤을 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특히 헤드라이트 부분이 네, 좀 더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각지게 설계가 되어서 이 바디의 굴곡과 그런 근육진 그 바디와 되게 잘 어울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랩터에서는 뭔가 소프트해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도 실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그런 판단은 좀 자제하도록 하고 이제 실물로 들어와서 저도 직접 시승을 하고 리뷰를 찍어 보면서 그때 가서 좀 더 정확한 의견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오늘날의 랩터라는 이름이자 브랜드를 가능하게 해준 것은 무엇보다도 성능 때문이죠. 네, 성능은 이번 신형에서 더 좋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기존 리어 엑셀에 사용되던 리프 스프링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멀티링크 서스펜션과 코일 스프링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필요했던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램 TRX에도 비슷한 방식을 적용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안 해줬으면 사람들이 포드에게 정말 많이 화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게 되면서 고속에서의 핸들링도 좀 더 개선이 될 거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승차감도 좀 더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전 세대와 비슷한 더블 위시본으로 생산이 될 예정인데 여기 앞쪽 부분도 구조적인 변경을 좀 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앞쪽의 서스펜션 트래블을 좀 더 키우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구형에서는 13인치까지 트래블이 됐었는데 이번 신형에서는 1인치를 더 키운 14인치까지 트래블이 가능하다고 하고 뒤쪽도 역시 멀티링크로 바뀌다 보니까 공간이 좀 더 세이브가 되면서 기존의 14인치 트래블에서 1인치가 더 늘어난 15인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랩터라고 하면 폭스사의 전자식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이것 또한 차세대로 진화를 하면서 기존 랩터에 사용되던 것과 대비 쇼버의 직경 자체도 좀 더 굵어지고 댐핑을 해주는 로직 자체에 있어서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스마트해졌고 스포티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인치 혹은 37인치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37인치 타이어를 넣게 되면 이 타이어 사이즈가 엄청나다 보니까 안쪽에 그만큼 스페이스가 없어져서 서스펜션의 트래블이 앞쪽에 14인치, 뒤쪽에 15인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더 축소가 되죠. 앞쪽에 13인치, 뒤쪽에 14인치로 1인치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형 랩터와 동일한 서스펜션 트래블을 갖게 되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우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3.5L 하이 아웃풋 이코부스트 엔진을 사용을 하게 될 거라고 하고 그 엔진은 450마력의 힘과 70 토크를 그대로 제공을 해주는데 포드에 의하면 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도 좀 세세하게 튜닝을 좀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일단 엔진의 인덕션 시스템을 좀 개량했는데 개량한 결과 이제 저 RPM에서의 토크를 좀 더 올려줬다고 해서 사용 가능한 토크 범위가 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터보 엔진의 본연적인 그런 터보 렉이 걸리는 증상을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2세대 랩터, 1세대를 포함해서 이제 타보시는 분들은 이 트랜스미션의 반응 자체가 좀 느리다, 이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매칭이 좀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하모니를 좀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개선을 시켰다고 하고, 이런 스로틀 리스폰스라던가 운전자의 만족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세세하게 튜닝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업그레이드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랩터에서의 배기 시스템도 새롭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우렁찬 소리, 좀 더 V8과 같은 소리를 내주기 위해 트롬본 형식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기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변식으로 바꿔줬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 출력은 450마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50마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아니면 픽업 트럭에 V8 엔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건 픽업 트럭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포드에서 또 준비를 했죠. 내년 2022년식으로 랩터 R이라고 부르는 더 고성능 버전의 랩터가 또 출시가 됩니다. 머스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랩터 R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잘 아실 것 같은데, GT350의 좀 더 고성능 버전, 카본 파츠가 더 많이 들어간 GT450R이 있고, GT500에는 GT500R이 있듯이 이제는 랩터도 고성능 버전의 랩터 R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랩터 R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아직 많이 없는데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GT500에 사용되고 있는 엔진 실력이 이미 검증된 일명 프레디터 슈퍼차지 V8 엔진을 탑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T500에서는 760마력이 넘어가는 엔진이긴 한데, 랩터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고려해보면 포드 측에서 아마 디튜닝을 좀 해서 760마력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TRX의 702마력보다는 좀 더 높게 튜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랩터는 저 역시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랩터를 구입하고 싶으신데 좀 궁금한 점들이 있다, 아니면 뭐 직수입을 할 때 구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다라고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아래쪽에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하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랩터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뤄봤다면, 다음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 어떠한 옵션이 들어가는지와 국내로 수입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판매가를 예상할 수 있는지, 그런 세세한 디테일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하니 저희 엑스모토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놓으시면 그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랩터에 35인치와 37인치 타이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거를 고르든지 좀 더 멋있는 37인치냐, 아니면 좀 더 실용적이고 연비가 좋은 35인치 타이어를 넣을 것이냐, 저도 되게 궁금하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겠고, 저 역시도 댓글로 어떤 타이어를 선호하는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